안녕하세요. 1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2차 시험 대비해서 직업정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에 시험지에 지문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외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2차에서는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대신 이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해하신 거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20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직업정보는 국내외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이의 기능과 역할을 노동시장, 기업, 국가적인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그래서 직업 정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관련된 것은 내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학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직업별로 수행되는 직무와 이에 필요한 학력, 적성, 흥미, 자격 조건 등의 직업 명세사항이라는 거죠. 직업 명세사항. 결국 직업 명세사항이라는 것은 그 직업에서 필요한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직업 정보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성, 흥미, 자격, 학력 등에 관한 직업 명세사항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혹은 기록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개인이 이렇게 갖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또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노동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직업별 고용 동향이라든가 인력 수급 현황 혹은 고용 전망 등에 관련된 노동시장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어떠한 특정한 직업을 갖고자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고용 동향은 좀 어때? 그 다음에 그 전망은 어때? 혹은 뭐 인력 수급은 많이 되는 데야, 적게 되는 데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그 직업을 접근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별 고용 동향이라든가 해당 직업에 대한 인력 수급 현황, 그 다음에 고용 전망 등에 관한 노동 시장 정보를 말해준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직업 명세사항과 노동시장이란, 노동시장 정보란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덧글을 좀 써서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제가 적어주는 것처럼 이걸 또 달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명세사항과 노동시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봤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라는, 직업 정보라는 걸 첫 번째는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국가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직업정보가 노동시장에서 왜 필요할까? 왜?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나는 시장이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직업들을 뽑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기능들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취업 청소년이라든가, 미취학 청소년이 되겠죠. 미취업 청소년 진로 탐색이라든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쓸 필요 없죠. 그럼 졸업 후 사회 진입이라든가, 혹은 이직자나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해서, 여기서의 취업이라는 것,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직업 정보를 통해 직업을 구하고 입직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노동시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직자에게 자, 이러한 정보들이 있어요. 직업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자, 네가 하고 싶은 직업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 놓고 준비해서 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우선 직무 분석을 할 거라는 거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자, 이런 직무를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라는 것들이 나오는 그게 직업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직업 정보를 통해서 구인을 하는 거죠.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그렇게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 훈련도 시키고 배치 전환도 시키고 이런 것들. 그 직업에 대해서 직무가 결국은 직업이 되는 겁니다. 직무들이 모여서 직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직무에 맞는, 혹은 그 직업에 맞는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또 회사 입장에서 야, 이 직업을 알아봤더니, 우리가 뽑고자 하는 직업을 알아봤더니 사고가 많이 발생해. 그럼 어떻게 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교육이나 어떤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것들이, 그게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직업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직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통근버스 기사를 한 명 구해야 된다 그랬더니 대형버스 기사에 대한 직업 발을 봤더니 사고율이 높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보험에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뭐 하루에 뭐 5분씩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예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직업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별 수행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촉진하고, 그래서 채용이나 배치 혹은 뭐 승진 등에 있어서 직업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는 직업 정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국가 입장에서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직업 정보가 왜 필요한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고용이 안정되게 잘 직장에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취업률도 높고 실업률도 낮고 이래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도 잘 거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사회 불안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기 위해서 직업정보라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정보를 많이 파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기업에게도 알려주고 그래서 자,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준비해서 말이야 사회에 진입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취업하게. 그래서 뭐 교육기관도 많이 만들어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계적인 직업 정보를 기초로 해서 직업훈련의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적절한 직업훈련 정책을 입안하여 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에 필요한 직업훈련 교육도 가능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 직업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였어요? 기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그 기능에 결국은 필요성입니다.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고용정보를 미시정보와 거시정보로 나누어 각각 두 가지를 적으시오. 예. 여러분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거시라는 측면과 미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시는 굉장히 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주 넓게 보는 걸 거시라는 거로 볼 수 있고요. 미시는 아주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시경제가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를 본다라면 그래서 이런 거죠. 미시경제가 이제 뭐 가방값 혹은 구두값, 옷값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하나하나 본다면 그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물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기업의 매출액, B기업의 매출액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1년에 뭐가 국민 총생산 이런 식이 되듯 그게 거시예요. 근데 A기업의 매출액은 얼마니? 이렇게 보는 것들이 미시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보는 게 미시고 커다란 전체를 보는 게 거시입니다. 그럼 직업정보에 있어서 여러분들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 할 때 어떤 게 크게 봤었나요? 공공이었죠. 공공은 뭐였어요? 모든 것들을 다 본다 그랬잖아요. 전체 산업, 전 직업을 다 본다. 근데 민간은 뭐다? 필요한 부분. 소비자들이 나한테 어떤 정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 돈 받고 넘겨주는 거죠. 그게 민간직업정보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정보로만 본다면 공공직업정보가 거시가 되는 거고요. 거시직업정보. 그 다음에 민간직업정보가 미시직업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스에 몇 가지 이렇게 차이점을 놨던 거 있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여기서 적으셔도 정답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시정보. 특정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예.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지금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뭐예요? 민간직업정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직업 안정을 목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이것도 민간이죠. 그 다음에 정보로서의 기한이 짧고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하다.
정보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므로 보통 개별 사업에 국한된다. 그죠? 그 다음에 거시는 고용과 직업에 대한 통계적 정책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로서의 기한이 길며 범위가 포괄적이다. 정책 및 법률의 위반으로 연결되고 보통 포괄적인 산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다 미시는 민간 직업 정보를 얘기했고요. 거시는 공공 직업 정보를 얘기하고 있죠. 예,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키우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교해서 공공과 민간을 비교해서 보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1차 시험에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암기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직업정보의 목적 3가지를 써라 해가지고 이제 예상 문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정보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특정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되 합리적으로 적으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미스매칭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스매칭이 뭔가 잘못된 그 연결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막 저쪽에 있었는데 엄마가 이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어. 근데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갔어. 제대로 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그 V3를 창업하신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진짜 국회의원을 하시니까 그 전까지만 볼게요. 지금의 현 상태가 아니라 의사였었는데 그것도 뭐 정말 유명한 의대를 나오고 또 뭐 굉장히 전망이 그 굉장히 뭐 탄탄했던 사람인데 의사를 포기하고 갑자기 뭐 컴퓨터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본인은 그게 적성이 맞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갈아탔듯이 본인에게 안 맞으면 갈아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직업 정보를 예전에 잘 알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맞는 게 딱 이거였어 했다면 그런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그때라도 가면 어쨌든 직업 정보가 하는 역할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직업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스매칭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그 노동시장론에서 할 때 실업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마찰적 실업이 있었죠. 마찰적 실업은 무슨 실업이다? 예, 마찰인 거죠, 마찰. 말 그대로 마찰인데 어떤 마찰인 거예요?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가 원활하게 만나지 않아서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적 실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A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때 나에게 맞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빨리 와가지고 나한테 알게 됐다. 그건 어떻게 돼? 실업을 줄일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직업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한 실업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장기 실업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적절한 직업 정보를 나한테 딱딱 갖다 준다. 그러면 빨리 재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실업 기간을 줄이는 거죠. 그죠? 예. 다음에 세 번째는 현 노동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만 적을 수 있다면 직업 정보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진학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 직업은 어떠한 공부를 해야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떤 직업에 있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대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또 뭐 여러분들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직업 정보가 갖는 목적.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그 직업과 관련해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직업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잖아요. 모르던 사람에게. 그죠?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만 적을 수 있다면 맞게 해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예상 문제를 놔놨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넣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앤드류스의 정보 효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앤드류스가 얘기했던 정보의 효용은 4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태 효용, 그 다음에 시간 효용, 3번째 장소 효용, 4번째 소유 효용이죠. 효용이 뭐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효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정보라는 것을 혹은 정보라는 것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직업 정보라는 표현보다는 정보라는 것 같구만. 먼저 정보가 어떤 형태로 있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직업 정보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존재해야 정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우한테 일반적인 책을 갖다 준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책을 갖다 줘야죠. 그게 형태 효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는 시간 효용인 거죠. 정보는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되어야 정보 가치가 높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 가치가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동탄 이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그때 야 이거 몇 년도에 개발된대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이미 내가 야 거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 딴 데 사라 해서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나한테 가져왔어 그 정보가. 그럼 어떻게 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 이미 샀는데 거기.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결정 전에, 이 타이밍은 의사결정 전이에요. 의사결정 전에 가져와야, 그 타이밍에 가져와야 정보로서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간 효용이고, 그 다음에 장소 효용.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혹은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장소적으로 방문이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갈 수가 없는 데 있어. 달나라에 가야 된대. 여러분들 가실 수 있나요? 예. 뭐 일국의 대통령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죠. 예, 장소적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효과적으로 그 정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용. 그 다음에 소용은 마찬가지예요. 소유. 누가 소유했느냐.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결정권자가 소유했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하위에 있거나 혹은 결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정보로서의 가치는 확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적진 않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확히 적어야 되겠지만 이 뒤에 것은 내가 그 이해한 대로 편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직업정보를 내용별 3가지로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205페이지.
자, 내용별은 크게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직업 정보에.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 사회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 직업이 미래에 유망할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사람들한테 이 직업 괜찮으니까 이 직업 들어가라, 혹은 교육훈련 이거 괜찮으니까 교육훈련 만들어놨으니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한 5년 뒤에 없어진대 직업이. 그러면 사람들이 직업 상담하면서 아, 선생님 이 직업이요 5년 뒤에 없어지니까 들어가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다.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아, 무조건 괜찮으니까 가세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미래 사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부터 미래에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직업이 과거에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이 직업 정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고령화 사회가 촉진된다든가, 혹은 뭐 기술 분야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없었던 뭐 IT 쪽에서도, 혹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인 조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직업들이 뜰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년층이 줄어든다든가, 뭐 등등등, 이러한 직업과 관련된, 결국은 직업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인구와 관련된 거, 혹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직업 자체에 대한 직업 세계. 그죠?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는 고용의 지리적 배분이라든가,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고용 이동이라든가, 산업 및 직업의 분포라든가, 뭐 등등등등등. 하여튼 예전에는 뭐 블루 칼라가 많았었는데 점점 없어져서 화이트 칼라가 더 많아진다든가, 혹은 옛날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한국의 주력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업으로 변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직업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겠대요? 기능공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서비스와 관련된 듯 상담직이라든가 이런 직업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이 직업 세계가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거. 결국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직업 상담에서 보면 파슨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성 요인은 뭐였어요? 제가 지금 다른 과목을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조만욱 교수님 이해하실 겁니다. 어차피 묶여 있어요, 이거 단. 그래서 자, 특성 요인은 뭐예요? 직업에서, 아니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직업에서도 요구하는 요인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매칭시켜주라는 거죠. 그게 직업 상담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특성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결국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직업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 직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개인에 관련된 거, 그게 결국은 지금이 아니라 뭐다? 미래에 관련된 것들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개인에 관련된 거,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뭐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흥미라든가 적성, 이런 것들이 직업과 관련된 정보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업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뭐 적성, 흥미, 혹은 뭐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가치관, 뭐 그죠? 가치관 등이 연결되므로 개인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교재보다. 그렇게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해했던 거야, 그러면 그것을 논리적으로만 적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채점관이 봤을 때 그래, 그렇지, 이런 얘기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지 이거에 복사에다 붙여놓지 않았어.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사하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